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대한항공 임원 면접 준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임원 면접에서 면접 답변 잘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임원진 분들의 특징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겠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두가 긴 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직접 면접 때 간결하게 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면접관 분들도 장시간의 면접으로 지쳐 계세요.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답변의 길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적당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만 담겨 있으면 답변이 짧아도 합격한 케이스는 많았어요. 설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요약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경우는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길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굳이 답변 시간을 정해드리자면 30초에서 40초, 길어지면 50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갈식을 선호하시지만 뒤에 내용이 뻔하게 상상되는 그런 두 갈식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감정과 상황을 전달하는 나만의 답변으로 면접관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자입니다. 면접을 볼 때 자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웃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질문이 뭐였지? 이러고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 잘했던 친구들도 이게 긴장하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면접 경험이 많거나 무대 체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외겠지만 아마 첫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집중, 그리고 또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 질문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여태까지 뭘 했지? 뭐라고 답하면 좋지?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은 모의 면접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모의 면접 연습이 임기응 면력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생긴 모양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 묻고 뭘 대답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나 경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였지? 그때 그 알바 선배 이야기하면 되나? 막 이러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질문의 의도나 질문 속의 포인트를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궁금하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혹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넣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꼭 극복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점과 잘 마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겠다. 혹은 이겨내고 싶다. 다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극복했어요가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을 다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단 너무 두루뭉실하게 상상 속의 감정을 설명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과 슬픈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슬픈 일이 아니라 어떤 경험 때문에 힘들었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봤는데 목표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제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노력에 대한 값진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번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게 상대가 듣고 납득 혹은 이해, 나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답을 할 때 키워드 혹은 장면의 흐름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고
대안 혹은 예시 이렇게 세 프레임을 짜서 깔끔하게 장면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장면 구성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장면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답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적으로 2갈씩 듣는 사람이 첫 문장을 듣고 궁금할 수 있도록 집중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안이나 예시를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요즘 친구들은 거의 곱창, 떡볶이, 마라탕 이런 거 답변하거나 이런 거 떠올리셨을 거예요. 예전 친구들은 치즈 닭갈비 이런 것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 유행하는 온갖 맛집이 다 나오는데 부동의 1위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거의 다들 무슨 클론 수준이에요. 일단 매운 걸 먹으면 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막 떡볶이의 영양 성분을 나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아닌데도 뭔가 면접 답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수다를 떤대. 혹은 초등학교 때 집 앞이 아니라 그 학교 앞에서 팔던 왜 컵볶이 있잖아요. 컵에 담아주는 그런 걸 먹는 기억이 떠올라서 좋대. 그래서 분식집에서 먹던 그 맛에 대해서 막 혼자 빠져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밥도 볶아 먹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 또 면접이니까 면접관님들한테 어디 맛집을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떡볶이 집의 홍보대사가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아니면 본인이 좀 잘 만드는 거, 혹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그런 스토리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듣기 좋게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떡볶이가 답인 친구들은 답변을 시작할 때 저는 밀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밀떡이 좋은지를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념 소스가 잘 배어드는 밀떡은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쉽게 접하기도 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도 필요해요. 또 좋아하는 만큼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 시간이 있을 때 종종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맛있는 밀떡볶이집을 찾아 요즘은 맛집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 멘트. 다음 주에도 새로운 맛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연결해서 말해볼게요. 별거 아닌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면접 답변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밀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양념 소스가 잘 배어드는 밀떡은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쉽게 접하기도 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또 좋아하는 만큼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 시간이 있을 때 종종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맛있는 밀떡볶이 집을 찾아 요즘은 맛집 지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맛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멋들여진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이유로 들었을 때 상대방이 납득이 된다면 그런 이유들을 잘 살려서 말해 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로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경우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을 짜서 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거 제시하면서. 두 번째로 이게 자소서이기도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필요하면 시간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뻔하게 어린 시절은 어땠고 그래서 대학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면서 쭉 시간별대로 나열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뭐 재미를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시작되는 에피소드. 이거 듣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답변 말하고 그 다음에 근거 얘기하고 대안 얘기하는 순서대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승무원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본인이랑 연결시키는 경우 아니면 그냥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물었는데 땡땡땡땡 해서 열심히 땡땡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되고 싶다, 입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다 지원 동기처럼 끝나버리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그런 걸 말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승무원이 된다라는 거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은 답변이 산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방금 말씀드린 주의해야 될 점을 배제하면서 만들 수 있게끔 답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 빼고 연습해야 돼요. 주의하면서 안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꼭 그것도 아니에요. 임원에서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답변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답형으로 밀떡볶이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가끔 혼자 준비하시던 분들이 특강 신청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처음 준비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혹시나 이번에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신다면 적절한 이유를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답변의 길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면접관들이 지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화는 꼬리 질문이 되겠죠? 꼬리 질문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순서에도 무슨 질문을 받고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떤 답을 하는지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옆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답변을 저보고 정리해 보래요. 네 생각도 말해서 설명을 해달래요. 처음에는 제가 내가 집중을 안 한 것처럼 보였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뒤에 저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런 시련에 걸린 거구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대답해서 문제 없었고 합격을 했었던 면접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임원 면접 호락호락하지 않네 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겠다라고 느꼈었던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게 항공사 면접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 항목으로 서비스적인 자질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롤플레잉이라든지 혹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조성하셔서 지원자한테 대처 능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서 말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점들이었고요. 말 잘하는 법은 따로 없어요. 많이 말을 뱉어내보고 질문을 이렇게 듣고 정말 딱 들으면 딱 나올 수 있게 근데 그게 생각을 해서 말하는 답변으로 나올 수 있게 약간 이상하게 바꿔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답변은 외우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장면의 흐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냥 이 상황 중에서 3컷을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2컷만 설명하셔도 되고 굳이 대안점이 없거나 예시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답변에서는 그냥 주장이랑 근거만 얘기하고 끝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원 면접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